네, 안녕하십니까. 고려콜럼 날의 정의입니다. 일단 종합주거지수가 5일선이 깨졌습니다.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일단 경계권에 들어갑니다. 항상 전망과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실전 매매는 현재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수능하는 것이 실전 매매입니다. 자, 강남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강남군선 조은주입니다. 지금은 일단 종목만 좋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뭐 특별한 여러 가지 지표들, 뭐 공포지수라든가 이 선물지수 움직임 뭐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 초점 맞추는 전략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지금 그린 누들과 지금 디지털 누들, 정책 관련 주들이 굉장히 핫하죠. 지금 기회가 계속 10월 달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상한가 랠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KC 같은 경우도 급등이 나타났죠. 내일장 또 잘만 바닥에 있는 종목 선택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지수가 5일선이 깨졌는데요. 일단 5일선이 깨졌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위축될 건 없어요. 단지 항상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갈 때 가더라도 경계했다가 다시 한다. 그것이 이제 실전 매매에서는 5일선 매매라고 그래요. 자,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오늘 5일선이 붕괴돼가지고 대기 매물대 지지를 받는데 현재 투자 심리가 과열권에서 약간 좀 놓여 있죠. 예, 그리고 추세는 전환되어 있고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지만 주봉 상태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꺾여 있죠. 하나, 둘, 셋, 넷, 4주 연속 우하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종가 개념으로 5주선이 깨진다면 이 지지선도 또 지지받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경계를 했다가 재매수. 이럴 적에 테마 장세, 종목 장세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좀 볼까요? 다음 코스닥.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 상태는 살아 있습니다. 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이 깨졌죠? 그래서 경계권에 들어가는 것이고 단지 방향이 밑으로 잡히고 있네요. 그래서 이럴 적에 자꾸 아니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경계했다가 떨어진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닙니다. 항상 현금했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도 돈 버는 것이다. 올라가는 것도 돈 벌면 주식을 사서 버는 것이고 떨어지면 현금 확보, 떨어지면 돈을 버는 것이다. 이 양수겹정이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현재 어떻게 할 거냐 시세 방향성에 수긍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강남선님. 예, 저는 종합주가지수 말씀 항상 드리고 있지만 별로 그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현 정부가 하든 다음에 조 바이든이 되든지 제2기 트럼프가 되든지 다음 중을 하든 어차피 경기 부양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조만간 경기 부양 카드가 준비된 만큼 일시적 반락 조정이 또 기회가 될 텐데요. 한번 코스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런 어떤 조정 나오면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조정의 성격이라는 개념에서 종목 장세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고요. 본격적 3월 달처럼 폭락장이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조정이면 경계를 해야겠지만 그런 정도는 일단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종목 장세 편안하게 하고 싶은 종목을 하되 다만 22선 붕괴되면 일시적으로 일단 빠지긴 빠지죠. 근데 살짝 붕괴됐다 또 바로 회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붕괴되면 일시적으로 일부는 축소해서 지수 민감주 그동안에 말려 올라갔던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반락에 대한 여지를 열어두면서 경계를 하면 되겠지만 뭐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들, 종목 자체가 좋으면 그냥 무시하고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다. 다만 전저점에 대한 이탈은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은 좀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지금 일단 아직 지수가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큰 이상은 없죠. 환율이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공포지수가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일단 지수 같은 경우가 일단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5일선 좀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추가 하락 가능성이 대비하는 위치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으로 놓고 보면은 좀 차이가 또 있죠. 오늘 지수는 급락해도 역시 급등하는 종목들 또 반등하는 종목들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류에 있는 기업들이 그린 뉴딜 정책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또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업종으로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 진행을 이어나간다라고 하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추세가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5일선 이탈된다라고 하면 내일 바로 5일선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일 만약에 바로 5일선 회복하면 재차 반등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반대로 오늘 5일선 이탈 회복되지 못하면 역시 내일장 같은 경우 그 이후에 또 추가 하락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내일이 조금 더 이제 변곡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일단은 미국 대선 그 전까지 역시 뉴딜 정책 관련주들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나린이님. 자, 코스피 종합주가에서는 조정권에 들어갔고요. 테마 종목 장세 이럴 적에 종목을 잘 선별해서 매매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조정을 보이는 데 반해 테마 종목 장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솔홈테크가 상한가를 시현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시현할 적에 사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이것은 항상 조건에 맞춰야 되겠죠. 오늘 거래가 늘고 이종고점 돌파 신고가 첫 번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고가는 첫 번째 신고가 형성할 때는 매수한다. 반락할 적에 올라갈 때 추격 매수도 분할 매수, 반락하면 저가 매수. 그래서 현재는 3박자, 7박자 잘 맞으면서 역시 추세 전환 상승 초기형이라고 그러죠. 5일선, 20일선, 60일선, 이동평균선 3개 이상이 정별에 들어가면 상승 초기일 가능성이 없다. 신고가는 따라잡아라. 그럴 적에 그 다음날 반락할 적에 시가에 반락할 때 항상 분할 매수, 매수 적정가는 어떠한 종목이든지 항상 고려 기법에 의해서 5일선 기준이 정상적인 매수권이고요. 시가야 장중조가 분할 매수 5일선이 지지를 받는 상태,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상승을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주봉 상태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가 3주째, 내일이 또 목요일이죠. 항상 목요일날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전반적으로 오늘 급등한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항상 조정에 대비하시기 바라고 월봉 상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바닥이 아니죠. 침체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종고점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2,500원 정도가 역시 저항대 매도권으로 작용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역시 제이션 시스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 자체가 신고가 패턴, 5일선매 유효 종목, 3박자 7박가 잘 맞으면서 대양선이 발생된 종가를 돌파하면, 그러니까 종가 기준을 돌파하면 역시 신고가 패턴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적에 항상 제일 안전한 매매, 5일선 매매가 제일 좋다. 하단 추세가 소질날 때 이경을 따라서 현재는 5부, 6분 능선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능선님. 네. S넷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언택트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IT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 삼성전자 신고가 터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 관련주에 대한 움직임 계속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S넷 그룹의 IT 인프라 구축의 6배가 이제 증가했다 해서 이런 얘기가 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런 네트워크 관련주에 대한 주가 움직임 앞으로도 관심을 꾸준하게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 IT 서비스에 대한 영향 강화 2년째 두 자릿수 성장이 이뤄짐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종목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4분기 되겠죠. 이번 10월, 11월, 12월 120배 빠른 공공 와이파이 개발 성공함에 따라서 공공 와이파이망이 본격화된다는 개념에서 이런 공공 와이파이망 관련주 중에 하나가 또 S넷이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코 IoT 기술 자격 획득을 또 함에 따라서 IoT 사업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 내지 120억 규모의 공공기지 프로젝트 수주라는 이런 것들 참 여러 가지 각종 호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S넷에 대한 주가 움직임이 차트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우리가 또 매매를 해야 될 만큼 차트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런 거죠.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거래가 실리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에 거래가 터졌던 시점을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세력이 이탈하지 않은 모습 속에서 대양봉이 나면 바닥이 나왔죠. 바로 이게 1차 하락 마디가 마무리되고 재차 상승에 대한 전환이 되는 N자 파동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변곡점. 그 과정에서 이제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이 남에 따라서 눌림목 받을 때 거래가 터지지 않는 형태 속에서 종가 저가의 약세 이런 식으로 눌러주고 첫 번째 양봉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번 달 자체가 연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확률이 높죠.
이 긴 윗꼬리 형태 속의 종가 저가 형태인데 그걸 넘어갔다면 탄력적 강한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주봉 보시게 되면 밴드의 간격이 굉장히 좁다라는 거죠. 그래서 밴드의 주봉만 돌파가 되면 탄력적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공공 와이파이만 관련 주들의 어떤 주가 움직임에 대한 긍정적 흐름들 내지 5G에 대한 본격화와 함께 이번에 아이폰 12도 5G 폰으로 최초 나오는 만큼 5G 관련주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또 이것도 AI 관련주기도 하고 자율주행 관련주기도 하고 스마트 시티 관련 이런 사물 인터넷의 대표적 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현 시점에 적극적인 매수 관점의 접근을 이어가시면서 장기적인 월봉의 최소한 5개월 이평선 매매를 꾸준하게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오늘은 일단 좀 이제 니들 정책 관련주들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일단 KC 한번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이 자리에서 KC를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전기 수소차용 이 두 가지 이제 용으로 전력 반도체를 국산화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게 다 속해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 국산화 그리고 역시 그게 신재생 에너지랑 전기 수소차용으로 지금 전량 국산화를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료가 굉장히 큰 기업이죠. 내년 초쯤에 테슬라 디지털 콕핏 반도체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니까 대형 호재 가능성도 내년도부터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업이죠. 올해 하반기부터 미래 움직이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파라볼릭의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주식은 이렇게 상단 추세를 돌파할 때 그럴 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죠. 전저점 부근, 이전 저점 부근 721선 부근을 항상 바닥권, 지지권으로 이제 돌파를 했으면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이렇게 721선 근접하고 우선 회복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렇게 오늘 종가로 상한가 잔량이 많이 쌓인 상태에서 상한가를 시연하면 내일도 일단은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아직 경고 종목 지정 예고도 안 떴죠. 내일 만약에 재차 또 급등을 해서 뭐 10% 20% 상한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때쯤 이제 지정 예고가 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KC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난달부터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고점을 지금 돌파하고 있죠. 중장기는 내일이 단기 과열권이라고 해도 이제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장기 평선 돌파와 함께 이제 시작된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중장기 이평선도 아직 많이 벌어지지도 않은 상태이죠. 투자 심리도 같은 경우도 80 이상의 과열권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C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성공 투자의 이제 열쇠는 이 빨간색 라인선. 721선에 있다.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매매 전략 이어나가면서 내일도 5일선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KC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이 종목도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장중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SK하이닉스 쪽에서 MS 쪽에 3조 원 정도의 반도체 수주를 했다. 화웨이 고객을 대체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한테는 대형 호재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SK하이닉스에 또 이제 공급하는 이 반도체 장비 회사가 KMH 하이텍이죠. 오늘 아래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습니다. 721선 2부 종목도 예전에 2020년도 8월 달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 당시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렸다고 하면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반도체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반도체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 쪽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어마어마하게 수주를 하면서 최소 10년 동안 100조 원 이상 투자를 한다. 벌써 P2 공장에 최소 30조 원 이상 자금이 투입되고 있고요. 파운드리도 파운드리지만 낸드 플래시 쪽에 8조 원 이상의 대규모 또 투자가 들어갈 예정이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SSD 수요가 폭발하면서 낸드 쪽의 투자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역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KMH 하이텍 같은 경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선 예전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2019년도 때의 7월 달에 그 고점을 이제 막 돌파가 이뤄지려고 하는 모습이죠. MACD가 이제 막 0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KMH 하이텍 내일 같은 경우가 3일째 단기 과열권이죠. 아까 KEC 같은 경우는 어제 눌러주고 나서 오늘 첫 상한가. 이 종목은 어제 반등 주고 첫 상한가.
내일은 3일째 상승이죠. 그래서 기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내일 시가 이상 고점 매도 이후 향후 5일선 근접 시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K매치 하이텍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광명전기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평선들이 밀집 상태에 있었죠. 근데 광명전기도요. 태양광 발전 또 관련주 중에 하나죠. 일단 자회사 또 PNC NT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또 관련주로 엮여 있고요. 무엇보다 광명전기는 최대 주주가 바닥권에서 예전에 추가 매수가 들어왔던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 차트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제까지 파라블릭 같은 경우가 계속 하락 기조 속에서 움직이다가 이번 달부터서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MACD가 이제 막 상승 화살표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투자 심리,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까지 올라왔죠. 아마 시간에 따르니까 좀 급등을 했는데요.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 시가 자체의 흐름에 따라서 시가 이상은 뭐 단기 3일째 과일권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월봉 차트를 보면 이제 막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5일선 매매를 이어나가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내일도 시가 이하는 시가부터 해서 절반 이하로 내려올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또 노려보는 전략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린뉴딜 관련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 신재생 에너지가 2018년도 이후부터 해서 이제 발전 단가가 상당히 오히려 화석연료보다 낮아졌어요.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태양광 풍력이 원자력이나 아니면 화석연료보다도 훨씬 더 이제 단가가 낮춰지다 보니까 그리고 ESG 관련주들이 앞으로 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요. 무엇보다 이제 애플이나 MS 같은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 100% 그런 납품할 수 있는 기업들만 역시 공급을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좀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역시 그런 부분들을 SK하이닉스도 얘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쪽은 굉장히 중요한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바이든 같은 경우가 2030년도 때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환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에만 2억 개 정도 설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그린뉴딜 관련주는 추세적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강남 교수님. 네, 다음 종목 캠치스 볼 텐데요.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 무지막지하게 많이 올라갔죠.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죠. 모터엑스를 비롯해서 두 가지를 아우르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캠시스입니다.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로서 가늠해서 키맞추 형태 속에서 못 갔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의 강세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것 같고요. 테슬라에 대한 20일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버전 공개에 따라서 테마 강세가 요새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에 대한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관련주로 화웨이 제재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이 4분기에 이런 어떤 스마트폰 카메라에 대한 실적 증가 흐름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임, 이번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폴더모 2 이런 것들이 잘 팔리고 있다 보니까 또한 인도 시장에서의 시장점을 1위를 기록하는 삼성전자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이 캠시스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고 그동안에 매출 1조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최초 매출 1조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좀 살아있는 상태로 그게 또 그 매출액도 이 4분기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가는 4분기에서의 주가 강세가 좀 시원하게 뻗어 날아가는 좀 강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래가 이렇게 수개월째 매집이 이뤄진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서 이 대응목을 넘어간다면 탄력적인 시세 분출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 차트 같은 경우가 밴드 간격이 넓다가 밴드 간격이 좀 좁아진 상태예요. 이 좁은 상태에서는 뭔가 변곡점이 나올 텐데 바로 저번 주에 주중 상단을 거의 터치하고 밀렸던 것처럼 거의 올라갔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번 주를 비롯해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 밴드만 돌파한다면 쭉쭉 뻗을 수 있는 일반적인 상승보단 연속적인 상승의 시세 분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패턴 속에 있다는 것이 일단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월봉에서의 긴 횡보를 보이면 긴 횡보 속에서는 또 긴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종합주가지수가 하락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게 못 갔던 거, 올라간 거 말고 못 갔던 거 이런 게 막 못 갔던 거였고 뭐 S넷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올라가지 않았던 거, 본과 저번 달과 이번 달의 월봉이 겹쳐 있는
맞물려 있죠. 겹쳐 있죠. 그러니까 올라간 게 없죠. 이격이 확 벌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일시적인 지수에 대한 어떤 조정이 나와도 나름 지수가 하반 경직 일시적 보이기 시작하면 왜 2차 부양 정책 어차피 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종목의 투자 개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역시 20개월 이평선의 생명선만 붕괴 안 된다면 추가적 상승을 노리면서 현재가도 적극적인 매수권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나린의 전문가님. 자, 이 KC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을 잘 볼 적에는 뭘 잘 봐야 되냐면 바닥을 탈출했느냐, 또 A바닥이냐, 쌍바닥이냐, 쓰리바닥이냐. 현재 KC 일봉 상태를 보면 우상향 쓰리바닥을 형성하고 있고요. 오늘서부터 추세가 오히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이 예고를 하고 있죠. 상승세 예고를 주식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꼬리 중앙선, 아래꼬리 대양선. 자, 그다음에 또 우하향 있죠. 저 위에서 내려온 추세선, 추세를 돌파한다, 간다는 개념. 추세를 돌파할 때는요, 항상 간다를 보면 됩니다. 그래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것이라 반락할 적에 5일선에 근접할 때, 시가에 반락할 때 항상 매수 관점. 근데 일봉은 단기로 보지만 항상 월봉, 장기를 보면 항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고점에서 내려오는 선, 또 우하향 추세 돌파, 밑에서도 아래꼬리 소양선, 중앙선 발생되었고 3박자, 7박 잘 맞죠. 이럴 적에 주식을 간다, 못 간다, 단정 짓지 말고요. 방향을 위로 잡았다. 그 방향성에 순응한다. 이럴 적에 대량으로 된 날 조가를 돌파하면 그 돌파한 그 선 자체가 지선이 되는 것이고요. 그럴 적에 과감하게 공략을 해주는 것이다. 과감하게 공략한다고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수권에 올 적에 단기적으로 1차, 2차, 3차 매수는 3회 분할 매수 원칙만 잘 지켜주면 하등에 관계없고요. 기본을 볼 때 우리 주봉을 보는데 주봉 보면 상단 추세 있죠. 그것이 바로 1,500원대 정도 되네요. 1,500원, 1,600원 되네. 그것이 바로 지지선, 손절 라인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하지 말고 반락할 때 저가 매수, 분할 매수에 주력한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말씀 하시죠. 예, 금요일 저녁 9시 MTNW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역시 그린 누들, 디지털 누들 시장을 주도하다 이런 이제 주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 노란톡에서 오픈 채팅에서 MTNW 공명 정주를 검색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참여 코드 0000 4개 누르시면 되고요. 나래네 님도 참여 코드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노란톡 무료 입장하시고요. 사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채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픈 채팅만 운영하기 때문에 역시 1대1 상담은 안 한다는 부분, 역시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강남 교수님. 예, MTNW 강남군선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하시면 되고요. 방송 끝나고 나면 22시에 공개 방송 통해서 어제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SK이닉스에 대한 어떤 호재성 재료를 어제 알려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장주에 그런 종목들을 샀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오늘도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 거고요. 장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 항상 하니까 MTNW에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리네님. 저는 항상 개인 문자나 개인 톡이나 1대1 상담이나 절대 내 사진과 이름, 필명 이런 거를 사칭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